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제주와 고로라 제주가 함께하는 소셜 라이브 뉴스 위주알 고주알. 뉴스를 알고 제주를 알면 또 다른 제주가 보인다. 제주의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갈 또 하나의 콘텐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낮 12시 50분 50분 꼭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제주와 고르라 제주가 함께하는 소셜 라이브 뉴스쇼 위주알 고주알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사회를 맡은 고르라 제주 박미애 에디터입니다. 네, 저는 미디어 제주 김형훈 국장입니다. 저는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주 뵈야 될 건데. 그죠. 여름휴가는 다녀오셨어요? 다들? 저는 아직 국장님도 아직 저도 아직 안 갔는데. 저희가 여름이- 못간 3명이서 예. 전심을 굶고 쓸쓸하게. 못 간 게 아니고 네. 요즘 트렌드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네. 굳이 여름 휴가를 갈 이유는 없고 네. 알아서 12월 연중 휴가니까 그중에 알아서 가면 됩니다. 하긴 연월차 다 쓰면서 다니니까. 있습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코너는요. 지난 뉴스를 살펴보는 알간 뉴스, 지금 꼭 짚어봐야 할 이야기, 노른자 뉴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달 주제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제 방송을 이제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제2공항 토론회 열렸고 두 차례인데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제2공항 가지고 얘기를 네. 해보려겠는데 네. 토론회가 다 이제 미처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알간 뉴스에서는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네. 노른자 뉴스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아마 대부분 모를 건데 아이비라고 있습니다. 아이비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아이비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네. 그러면 첫 코너 알간 뉴스부터 만나보실까요? 자, 이달의 알간 뉴스 주제는 제2공항 토론회 어디로 가는가? 예, 예, 이거는 뭐 되게 오래된 이슈인데 그렇죠. 맨날 저도 신문을 보면 이번이 분수령이다, 이번이 분수령이다 하는데 오늘까지 왔거든요. 앞으로도 뭐 계속 네. 논쟁은 계속 되긴 하겠지만 네, 뭐 저희가 사실은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이거 제2공항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네. 원래 이번 달 내로 토론회가 완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미뤄져가지고 조금 토론회 내용을 저희가 더 들어보고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본 다음에 이 사안 다뤄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네. 예,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저희 아이비 아까 국장님 말씀해주신 네. 아이비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네. 잠깐 그 제2공항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어제 그 토론회 어제 네. 토론회를 했죠. 그래서 저도 시청을 집에서 했는데 음, 조금 깜짝 놀란 발언이 있었어요. 어떤 발언인가요? 김익은 ICC 그 이사장님, 네. 대표님, 이사장님이신가? 대표. 네, 대표 이사님. 예,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2공항을 찬성하는 쪽에 이제 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네. 쪽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시는 여러 말씀 중에 제2공항은 이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안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보안 속에서. 보안 속에서. 예, 주민들에게 이제 공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안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보고 진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면 토론회 왜 참석하신? 그러니까 이런 그런가 생각을 될까요? 하시는 분이 네. 제주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기관에 네. 네. 위치해 있다는 게 참 네. 놀라웠고 음. 또 동시에 좀 슬프더라고요. 아, 정말 네, 참담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청회 아니 토론회 그 영상이 아마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보시면 예, 저처럼 참담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거 말고도 더 있지만 예,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가 정말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알칸뉴스였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이슈의 핵심을 파고드는 노른자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쏭달쏭 아이비, 그것이 알고 싶다. 일단 아이비가 뭐인지부터 좀. 아이비는 국제 인증을 받는 이제 평가 제도, 교육 과정이긴 한데 이걸 이제 아이비라고 하면은 또 모릅니다. 이제 국제 학교에서는 아이비라고 하면 뭐 대충 알겠지만 국제학교 학부모야.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이비 하면은 이게 뭐지 하잖아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라라고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 때 이때 프랑스의 국가 시험에서 유래가 됐는데 지금은 스위스에 이제 국제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 교육 과정을 채택하는 나라도 꽤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가 지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한 170개국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이비 욕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또 수천 개, 한 5천 개 정도 학교가 이 과정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초등, 중등 과정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러면 이게 또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적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만인지 각종 이렇게 논란도 솔직히 많습니다.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불안하다, 문제점 제기하는 분도 꽤 많이 있고요. 이걸 관련해 가지고 되게 말이 많은 상황이네요.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러면은 이게 그 교육 방식이 좀 다른 건가요? 그거는 김은혜 기자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교육 방식이 다르다는 게 이제 네. 지금 기존의 네. 공교육과 네. 엄청 다르다고 본다면 완전 180도 거의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저희 뭐 공교육 저희 다 네, 공교육 네. 세대잖아요. 네, 달달달. 네, 달달달 외우고 네. 뭐 수능을 위해서 네.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네. 입시 공부를 하는 맞아요. 수준인데 네. 아이비는 일단은 입시를 위한 공부는 하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수능을 위한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요. 네. 기존 공교육이 이제 객관식 문제로 뭐 사지선다형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네. 그런 시험을 치른다면 네. 아이비는 객관식 문항이 없고요. 주관식 혹은 서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학생들이 자기 개인의 생각 혹은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네 가치관을 뚜렷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도 문제로 많이 제출이 됩니다. 문제점이 문제가 네. 아까 문제 풀이가 해석하기 굉장히 힘든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하고 이제 사회 영역, 과학 영역, 사회과학 영역 해보면은 인문 계통의 영역 문제 하나 제가 읽어드리면 역사는 인간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 의해 오는 것인가 너무 어려워요. 심오한데요. 이해됩니까? 문제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주관인데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역사는 인간에게 오는 것인가 이거 자체도 어렵잖아요. 네. 그럼 인간에 의해 오는 것인가? 최소한 역사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객관식으로 봤다. 항상 이제 그런 걸 보는 애들 같은 경우에 이 문제 풀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역사 관련 책도 엄청 읽어야 되고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 서적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됩니다. 아까 사전에 방송 전에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그 조선시대 문제랑 조금 비슷하다고 네,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조선 과거 시험. 때도 과거 시험이 있었죠.
그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네. 어릴 때부터 계속 뭐 기본이 이제 천자문인데 뭐 대학 중요 다 거치면서 논어 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네. 세종 때 시험을 한번 과거 시험 문제가 네. 하나 보시면은 노비 또한 하늘이 내린 백성인데 그처럼 대대로 천한 일을 해서 되겠는가? 그러면 노비에 대한 문제점을 써야죠. 요 문제 답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원래 노비 계층이 노비여서 그렇다 이렇게 답하면 바로 이제 X죠. 요 문제 자체가 천한 노비인데 왜 계속 그렇게 되고 있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과거 사례를 들고 과거 역사, 중국 역사 그 최소한 그 정도 알아야 이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 문제도 보면은 국가의 법이 엄중하고 정밀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범법자가 줄어들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지금도 이렇게 만일 우리 그죠. 지금 시대하고도 딱 맞을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답을 하라고 하면은 어렵겠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은데요. 백지로 낼 것 같은데. 한 몇 자 쓰다 보면 할 말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의 사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역사에 대해서. 그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부터 쭉 해오면서 그러면 과거에 아주 평온한 시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그때 왕이 어땠고 어떤 정책을 폈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역사를 쫙 깨뚫지 않으면 이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최소한 요 정도. 이거에 대한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평가에 대해서는 또 우리 되게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성문 교육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평가 방식의 혁신이라고 아이비를 항상 그 얘기를 소개를 하세요. 그래서 주안점 두는 것도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평가라는 거는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제 채점관이라고 하는데 네. 아이비를 이제 그 아이비 시스템, 아이비 그 모든 평가 방식이나 교육 방식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스위스의 IBO라고 이제 네. 기관이 있는데 네. 이 IBO에서 채점관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채점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IBO에서 검증을 하거든요. 채점관을 두고. 네. 저희 이제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아이비도 이 채점관 양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주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네. 이제 양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희망교사가 13분 정도 제주도 내에 계시대요. 아이비 학교로 파견되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13분 정도. 아마 더 늘어날 거로 보이긴 하는데 네. 이분들 대상으로 이분들이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문제들이 다 이런 조금 선수령 철학적인 문제들이니까 네. 이거를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게 채점을 내릴 수 있도록 이분들이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첫 입학이 이루어지는데 이전까지 계속해서 채점관 양성을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아마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봤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제주도에 도입되는 아이비는 뭔가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아무래도 이 전 학교를 할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또 그 작업이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주 시내 지금 교육청에서는 제주 시내권 그래 동지역 동지역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 어떤 학교가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 지역.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그 읍면 지역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제주시 동지역으로 만약에 네. 선정이 되면 이게 또 어떤 경쟁 구도가 돼서 엘리트 교육이다. 그러니까 그 소수를 위한 동지역에 조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혹은 조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들이 조금 그래도 많잖아요. 읍면 지역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소수를 위한 엘리트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방지하고자 읍면 지역으로 그 학교 선정을 하려는 게 이제 도교청 입장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초, 중, 고 모두 읍면 지역을 나왔는데
항상 시범 학교를 어떤 것은 다 우리 학교로 보내버려서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아, 그 시범. 네, 시범을 계속 시범 학교, 다음 시범 학교, 다음 시범 학교 이래서 학생들은 괜찮을지. 꼭 그쪽이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닌가요? 아, 맞아. 뭔가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또 시범 되겠네요. 네, 또 될 것 같거든요. 아, 이번에는 아마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는 시범 학교라서 네. 뭐 1, 2년 하고 관둘 게 아니라 네. 예, 그 정도의 뭐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그 네.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예, 그래도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네. 더 철저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아마 추진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아이비가 도입되면은 또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점을? 좋은 점은 어쨌든 창의적인 생각으로 네. 교육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네네. 지금 교육에 대해서 불만족인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이 아이비를 도입하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하니까 교육을 바꿔야 된다. 5점 만점에 4.59점. 교육을 바꿔야 된다는 게 4.59점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현상의 교육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육을 찾긴 합니다. 그럼 새로운 교육이 될 것이다. 또 기존에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인데 지금까지도 주입식이 아닌 좀 더 이렇게 사고하는 교육으로 바꿔지기를 기대한다. 기대한다. 그게 나중에 기대가 진짜 바꿔지는 것. 그게 아마 가장 좋은 점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어떤 반발인가요? 어쩌면 이게 단점도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어떤 학교를 네. 읍면적인 어떤 학교를 이제 정하잖아요. 네. 한 개 학교를 정하게 되면은 어떤 읍면을 좀 얘기가 좀 상당히 좀 곤란한데 네. 예를 들어서 A 뭐 읍이 네. 읍에 있는 학교가 이제 선정이 됐다. A 학교. 그러면 A 학교 그러니까 A 읍에 있는 애들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지역에 있는 애들도 거기 또 넣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A 중학교를 나온 애들은 항상 A 고등학교에 자연스럽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학교로 다 몰려가지고 A 고등학교를 갈 애들이 엉뚱한 데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각각 먼 그렇죠. 곳으로 본의 아니게 먼 곳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현상들도 이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나 우리 애 저기 보내볼래. 그렇게 되면은 진짜 A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아무래도 아까 문제 이 문제는 아까 그 네. 역사는 인간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 의해 오는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겁니까? 결국은 부모들이 학원을 또 보냅니다. 이거 그죠. 사교육이 좀 이거를 어떻게 풀어요? 역사는 인간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 의해 오는 것인가? 논술학원이 이제 아마 성행하지 않을까. 네. 또 프랑스 사회과학 문제 하나 더 보시면은 네. 권리를 수호한다는 것과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같은 뜻인가? 이런 문제가 네. 나온다 치면은 네.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또 사교육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다. 처음에 요거 관련 설문조사 할 때도 가장 염려되는 점이 뭐냐고 하니까 교사들은 자기들 업무가 이제 부담된다. 그게 가장 문제점을 들었는데 또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사교육 증대 그걸 뽑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교육에서 해결하지 않고 사교육에서 대부분 해결하는데 네. 아이비가 도입되면은 그게 또 심해질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단점 얘기했는데 네. 저도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이비 학교를 선택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는 맞아요. 예, 생각이 많은 학생이라면 네. 아이비 학교는 선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예,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능 공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시간을 내서 아이비 학교를 다니면서 수능 공부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비 학교는 논술이나 뭐 서술형 과제도 굉장히 많이 아마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네. 예, 그래서 수능 선택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겠다. 그래서 저도 그 이성룡 교육감 인터뷰에서 그 우리나라 명문대학의 40%가 IBDP 점수를 인정해주고 있고 원한다면 그걸로 외국 유학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대로 진로를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이성만 교육감 최대 목표는 네. 이 아이비로 뭐 아이들을 뭐 좋은 명문 학교를 보내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조금 제가 과대 해석을 하자면 대한민국용 아이비,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대신할 만한 입시 시스템이나 뭐 공교육 시스템이 아직은 예. 개발이 되지 않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좀 공신력이 있는 아이비를 도입을 해서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을 바꿔보자 이런 의도거든요. 제주도에 이제 아이비 도입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좀 먼 미래, 뭐 20년, 30년 먼 미래에는 지금 공교육 수능 체제가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을 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창의력을 조금 자극하는 이런 식의 교육이 네. 고등학교에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된다면 아마 대학교들도 수능 네. 점수로 아이들을 받는 게 학생들을 받는 게 아니고 네. 아마 이런 논술 시험이라든지 지금 뭐 치러지고 있지만 아마 이런 논술 전형의 퍼센트가 굉장히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하자면 지금 수능 때문에 도입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고3 고등학생 같은 경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대학 입시 수능에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수업 혁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가 수능 때문이에요. 수능만 아니면은 수업 혁신을 해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교사들도 많은데 그 교사들이 수업 혁신 통해 가지고 우리 애들을 좀 더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아이비를 이제 도입을 하려면은 또 뒤따라야 되는 게 학급당 학생 수도 좀 더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통 한 일반 고등학교에 한 30명 정도거든요. 이걸 더 줄여야 진정한 아이비가 이제 도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어요. 10명 이하여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한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명보다는 한 20명만까지 너무 해도 많은데? 아니 20명까지만 하더라도 왜냐면 애들끼리 또 토론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 적으면 그게 예, 불가능하니까요. 예. 서로 이제 상호 토론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20명, 25명까지 20명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예. 커지는 숫자. 저도 참 궁금하네요. 그게 적용이 됐을 때 진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게 돌아갈지. 그러니까 이게 모호하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아이비가 만약에 도입이 되면 네. 그 학급의 그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수업 네. 방식은 담임 선생님이 다 네.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은 정해진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아이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교과서가 없고요. 선생님들이 매년 수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뭐 교과서도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꼭 교과서가 아니라 뭐 잡지를 다룰 수도 있고요. 좀 수업 자유롭게. 시간에. 예. 그러니까 모든 거는 선생님의 재량에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의 교육, 그러니까 사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예. 선생님들이 압박을 좀 느끼시겠네요. 지금도 네. 혁신 학교 중에 좀 잘된 학교는 네. 교과를 통합해서 네. 교과서를 네. 그 교육과정을 만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역사 과정에 뭐 실학이다. 그러면 그거를 국어에도 실학과 관련된 걸 배우게 하고 영어로도 실학과 관련된 걸 만들어서 하게끔 하고 수학도 실학으로 이제 풀 수 있는 걸 만들게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융합교육식으로.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아이비가 도입되면 이게 보편화되면 애들한테는 하나 그러니까 한 주제 가지고 여러 가지 교과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비가 도입되면은 영어하고 또 저 완전 영어로만 얘기하는 게 또 있잖아 과목이. 아 과목들이요? 예. 완전 영어로요? 그 예술 수업 같은 예술 수업. 경우에는 영어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영어 그러니까 예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화 회화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네.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네. 뭐 전문적인 막 무슨 용어가 등장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조금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쉽다고 하기는 좀 그런가? 네, 어려울 것 말랑말랑한 같은데요. 말랑말랑한 그 과목 같은 예술 같은 경우에는 네. 영어로 진행을 한다고. 나머지 하긴. 수학, 뭐 국어, 뭐 네, 이런 것들은 그거는 어려울 한글로 것 예, 같네요. 한국어로 하고요. 잘 따라올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나이고 만약에 네. 2022년에 입학을 할 수 있다면 네. 저는 되게 가고 싶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저도 약간 어쨌든 이게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좀 벗어나려는 도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한번 궁금하긴 궁금해요.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 그러면 이게 다 그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조금 바꿔보겠다는. 시작점이긴 하죠. 시도잖아요. 지금 대구가 저 아이비 이렇게 아이비하고 이제 사인했고 제주도도 하고 했으니까 점점 전국적으로 아마 퍼질 것 같아요. 퍼지는데 가장 꼭대기는 또 수능이 있어가지고 이 수능을 우선 바꿔줘야 네. 그러면 대학에서도 좀 더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는 대학에서 살아남을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제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 가임 여성이 그 평생 낳는 저 신생아가 네. 1명 미만으로 네, 떨어지잖아요. 영향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에서 애들을 모셔와야 된다. 모셔와야 되고 아무나 또 이제 뽑기도 그러고 대학에 좀 더 자율권을 주면은 더 좋은 경쟁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경쟁이 아니고 더 질 좋은 경쟁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가는 대학인데. 그렇죠. 지금은 네. 그리고 또 점수 맞춰서 가잖아요. 대학 이름만 보고 학과는 안 보고 맞아요. 네, 점수 맞춰서 입시를 그러다가 이제 방황도 길어지고 그렇죠. 애들도. 그럼 또 사회 나와서 음. 전전긍긍하고 무슨 일을 할까? 그죠. 나의 적성은 무엇일까? 음. 근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루어진다면은 네.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조금 더 멋있는 사회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교육질이 세계 최고기 맞아요. 세계 최고고 공부도 가장 많이 하고 공부 질도 좋은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토론식 수업에다가 조선 시대의 과거 시험 제도가 복합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요런 과정이 이제 도입된다면 그러나 계속 강조하지만 수능이라는 게 제 최정점이기 때문에 수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조금 도입해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가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제가 그 브랭서멀 아시아 제주도에 있는 그 서귀포 쪽에 있는 아이비 학교죠, 국제학교인데 거기 네. 취재를 갔을 때 네. 그 신디락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뭐 그 지금 브랭서멀 아시아는 조금 그 등록금도 비싸고 제주도가 추구하는 쪽의 아이비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예시를 듣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이 말이 되게 좀 와닿아서 I shine when you shine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 졸업생이 쓴 말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빛날 때 네가 빛날 때 나도 빛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다 모두 함께 공동체 사회 속에서 나 혼자 네. 잘나는 게 아니라 네. 함께 같이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이제 졸업생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이런 아이들의 인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을 갖거나 이것도 좋지만 훌륭한 인품을 가진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이 어찌 보면 사교육에 이제 밀리는 형국이라 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들은 수용자 입장에서는 잘 안 가르친다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사 질도 최고고 학생 수준도 최고고 학부모 수준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근데 너무 이렇게 꽉꽉 얽매여 있고 애들은 어릴 때부터 놀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른자 뉴스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알까기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이틀은 미주알 고주알 시즌2를 향하여. 이게요. 시즌 1이었나요? 예, 원이었네요. 요즘 시즌2 하면 안 되겠네. 자, 오늘 방송으로 미디어 제주와 고르라 제주가 함께하는 소셜 라이브 뉴스쇼 미주알 고주알 시즌1은 마무리됩니다. 시즌2는요, 보다 깊이 있는 방송을 위해서 코너를 이제 3개가 운영됐었는데 노른자 뉴스 하나로 정리를 하고요. 주요 이슈 하나만 집중을 해서 각자 다른 입장에서 역할극도 해보고 초대석도 만들어 보면서 제주의 뜨거운 이슈를 보다 재미있고 쉽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알 고주알 시즌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지? 역할극도 해요, 저희? 역할극 하셔야 돼요. 뭐, 시즌2에서 하셔야 돼요. 빵 모자 쓰고? 예, 찬성에도 반대하셔야 되고. 찬반, 그건 할 수 부장님 있지. 찬성서 반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찬반? 네, 둘이 좀 두 분이 싸우셔야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내가 그게 좀 재밌겠다. 약한데. 네, 저희가 너무 시즌1에서 사이가 좋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시다는 반응이 아니, 많아서. 나는 좀 이상한 소리 좀 하고 해야 재밌죠. 네. 싸움 걸어오면은 네. 대부분 싸움 안 해. 아 맞아, 국장님은. 근데 한번 열받게 하면은 상대방을 죽여버리죠. 좀 싸우기 싫은데. 죽인다고요? 죽인다고요? 진짜. 시즌 1은 아니 진짜 솔직히 그렇게 해서 죽은 애들이 있어. 아니 완전 죽진 않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막 죽진 않은데 완전. 또 시즌 1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조금 더 재밌게 해야겠다는 생각.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거 별로 이렇게 뭐 방송 시간 준비에 할애를 거의 안 하니까 바쁘셔가지고 그냥 아는 얘기 이렇게 네. 하는 수준이라서 네. 좀 방송의 완성도는 확실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방송이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냥 뭐 파일럿 느낌이었죠. 뭐. 네, 그죠. 못해도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욕하는 사람도 없고. 네, 아주 편안하게 방송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2에서는 조금 더 재밌는 거? 그런 2에서는 사람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다른 저희 미디어 예. 기자분들 그러니까.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다른 분 한번 해봤으면 좋겠기도 그죠? 하고. 네, 바꿔가면서. 재밌을 거예요 아마. 안 되면 이름을 바꾸든가. 뭘로요? 김형순? 여장하시고 아! 여장하셔야 돼요. 맞아. 시즌 1에서 여장 맞아. 못하셨네요. 공약하셨던 거 지키셔야 돼요. 네. 방송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몰랐어. 아, 진짜요? 몰랐어요. 저희 아직 안 끝났어요? 아이고. 언제 끝내?
언제 끝나요 이거? 끝난 저희 마무리 끝났는데 인사를 끝난 거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시즌 1 무척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아이. 저 먼저 할까요? 아니요, 먼저 하세요. 아니 뭐 지금 막 낙서하고 있었는데 네, 되게 잘 그리셨어요. 이런 거 보여주나?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다음부터는 그냥 노른자 주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좀 더 알차고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낙서하는 시간도 가지고 예. 그다음 시즌 2로 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정돈된 네. 방송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인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네. 그동안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시즌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